안녕하세요. 대면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피롭틱스고요. 피롭틱스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롭틱스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OLED 레이저 장비와 2차전지 공정 장비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죠.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2차전지에 대해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통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과거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630억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7월 7일에 나온 기사죠. 그럼 피롭틱스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630억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20.72%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 기간은 지난 5년 1월 31일까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피롭틱스가 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추가적인 계약을 이루게 되려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황이 잘 풀리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또 이제 피롭틱스의 장비 중에 하나가 이 플렉시블에 사용될 수 있는 이 폴더블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피롭틱스는 삼성의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시게 되면 5.5 적자, 2.5조 적자,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대결이 희비를 갈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삼성은 웃고 LG는 울었는지를 보게 된다면 주력 제품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지속적으로 LCD 시장을 침범하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에 대한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중소형과 대형에 대한 LCD에 대한 사업을 전면 철수했죠. 그리고 전면 철수한 대신 OLED에 대한 사업을 더 본격적으로 키웠다라는 겁니다. 이런 OLED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아이폰 패널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23년도 6월까지 보시게 되면은 OLED 패널 자체의 점유율이 70%가 해당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유율이 23년 말까지도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점유율은 굉장히 낮은 수죠. 물론 이제 이 3년도 하반기는 조금 살짝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생겼냐라고 근데 뭐 이런 부분을 일단 제쳐두고 왜 LG 디스플레이는 적자가 났냐라고 보게 된다면 일단 LG 디스플레이 주력 제품은 OLED가 아니라 LCD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LCD 같은 건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공장 증설을 해가지고 이로 인한 물량이 굉장히 공급광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공급광이 일어나다 보니까 LCD 패널 판가에 대한 자체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아무리 이런 LCD 패널을 애플이나 다른 기업들에 많이 팔아도 많은 매출액을 올릴 수가 없었다. 결국에 뭐 많이 팔아도 손해가 볼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이런 LCD에 대한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피해를 보고 7개 분기 적자로 인해서 2.5조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시장을 선점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앞으로 디스플레이 시장 OLED 타입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조금 딱딱한 유리기판인 리지드 OLED였으나 최근에 가면 갈수록 폴더블과 플렉시블, 롤러블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플렉시블이나 폴더블 OLED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OLED 타입들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어떤 장비 자체도 리지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필 옵틱스는 이런 리지드뿐만 아니라 플렉시블 OLED 공정 장비에 해당하는 레이저 장비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질 폴더블 플렉시블 시장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플렉시블과 폴더블에 대한 시장이 괜찮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옆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만든 갤럭시 Z 플립 폴더블 시장에 대한 판매량이다라고 보시면 23년도 이제 1분기와 2분기를 보게 되면은 22년도 1분기와 2분기에 비해서 크나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물론 22년도 2분기는 전년도 22년도 2분기보다는 조금 증가했지만 막 엄청나게 크게 증가한 건 아니죠. 하지만 23년도 3분기가 되게 되면은 갤럭시 Z 폴드 5와 플립 5 출시에 힘입어서
2분기 대비 215% 증가했고 전년기 대비 16%가 증가한 700만 대 정도로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시장이 아쉽긴 하지만 이 이유가 결국에 삼성이 예상보다 낮은 출하량과 4분기 말까지 신제품 출시가 조금 일부 지연이 되게 돼서 예상했던 것보다 낮죠. 하지만 낮긴 하지만 22년도 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약 47%가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꽤나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3년도에 대한 폴더블에 대한 수요와 20년도에 대한 폴더블 수요를 비교해 보면은 23년도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4년도에도 이런 흐름들이 또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플렉시블과 폴더블에 필요한 레이저 장비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필 옵틱스가 다시 한번 삼성에 대한 수요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필 옵틱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부분이 이제 한 8,300원, 한 8,500원 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저점 부분이라고 보면 매물대가 한 만 원 정도. 그래도 이제 이평선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주봉상에서는 뚜렷한 방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봉상에서는 어떤 상승세가 만들어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봉상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던 이런 행보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일봉상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배열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오늘자 캔들은 약간 하방하게 되면서 오평하려고 있는데 오늘 참 오평선 위에서 봉이 마감을 하고 이제 그 내일에도 잘 오평선 위에서 캔들이 마감이 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이평선 것들이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조금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보니까는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옵틱스에 관련돼서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필옵틱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